대표님, 제가 정말 대한민국 증시는 왜 이렇게 못 가는 거냐, 디커플링을 보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답변으로 대체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제가 읽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머리에 좀 쥐가 나실 거고. 네. 한번 이걸 보시죠. 이 그림을. 네. 기계 중에 삼성전자 눈에 매수했는데 선물 매도 합성을 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 네이키드 매수가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합성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청산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가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 선물 매도 합성이 선물 환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눈에는 빨간 색깔의 외국인 매수든 뭐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와 선물 매수 합성이 청산되면 어떻게 돼요? 눈에는 삼성전자 땡기는 거야. 사줘요. 그런데 선물에서는 매도가 매수된 게 청산되면서 전매도가 돼요. 네. 근데 눈에는 이게 이제 미결제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청산이 됐다는 건? 네. 네.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됩니다. 네이키드 이렇게 합성할 때는 플러스 1을 해주는 거고. 이게 누가가 된 게 그날의 미결제 약정의 총량이에요. 그러면 오늘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현물에서 1조 때렸어요. 선물에서 여기 보시면 1조 5천억이니까 수량으로는 1조 17,000개 때렸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외국인이 그렇고요. 금융투자는 1조 매수했습니다. 그럼 12,000개 정도예요. 그럼 17,000개 정도와 12,000개가 순수하게 네이키드라고 그러면 3만 개예요. 그럼 오늘 2만 개나 3만 개가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면 오히려 이거 문제 있는 날이에요. 이건 매도로 증가를 했다는 뜻이겠네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네이키드도 있다는 얘기고 청산보다 네이키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보십시오. 어디다 갖다 왔나? 생각보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앞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3만 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 총량이 이거 갖고 왔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찾아야 되는데 총량이 네. 3,000개인가 5,000개밖에 안 늘었어요. 총량이. 네. 네. 그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그러면 그 15,000개에서는 줄어든 게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매도 중에 갔다 해서 전에는 매수로 들고 있었던 게 전매도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이키드로 증가한 게 아니라 오늘 1조 7천억이 순수하게 네이키드로 증가해서 미결제가 40개 넘게 하면 내일도 영향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로써 수익을, 그러니까 이런 옵션은 만기 전에 그날 하루만 사는 애들이에요. 그날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거 자꾸 연속성 있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기일이나 만기일 안에 그날로 어떤 때는 만기일 날에 어떤 때는 거의 제가 최고의 기록이 거의 뭐 10,000% 이상 100배 이상 만들 때 3조를 때리는 거 봤어요. 네. 3조 때리고 그 다음날 그대로 다 삽니다. 그런 거의 기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격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 만기에 삼성전자를 올렸다가 변동을 주면서 오늘 시가상위 종목들을 숏에다가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총량이 1조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기까지 영향이 있을지 PC까지 영향이 있을지는 뭐 오늘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 그 연속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푸시 아침에 갭하고 오히려 수익이 안 나고 콜이 나요. 그럼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오늘 뺀 거를 그대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소로 보시죠. 시소로. 네. 그래서 자꾸 매크로적 해석을 저는 경계를 합니다. 오히려 네.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30분 단위당 그냥 시가상위 종목들 이걸 사진 찍는 거예요. 요게 아침에는 플러스였습니다. 30분 단위 종가로서는 거의 마이너스 2천원까지. 그럼 30분 단위당 계속 죽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건 원의 하락이구나. 그러면 대충 하락의 진폭이 3, 5, 7, 9, 10으로 갑니다. 3포인트, 5포인트, 7포인트, 9 내지 10포인트는 그날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안 뺍니다. 그날 에너지가. 1조든 3조든. 그러니까 오늘 최근에 379, 380 쳐요. 지금 365예요. 15포인트 주겠어요. 삼성전자를 8만 전자에서 8만 300원에서 지금 7만 5천 원에서 6천 원을 주겠어요. 저는 삼성전자 7만 전자 깨지는 장 아니거든요. 요번에 7만 2천 원이냐 7만 4, 5천 원이냐 요 차일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8만 전자 만들어요. 그 문제는 이렇게 6개월 갈까 봐 걱정인 거죠. 노상 5천 원 갖고 왔다 갔다 그러면 계속 테마의 순서만 바뀌고 계속 테마장만 가는 거. 그런 장이니까 여러분 시가상위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첫 그림 보여드린 거. 여러분들 지수 보면 금연장 형편없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 쳐다보지 않았던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자꾸 인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이 또 다른 데서 태동될 텐데 나는 수소에서 나올 것 같고 건자재에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주 관련돼서 나올 것 같고 핵 관련된 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또 떠드는 거죠. 네. 이제는 전력설비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갖다 얘기해서 고공에서 선도주만 눈에 안 빼고 한 종목 두 종목만 계속 스타 만들어서 위에 고공행진 해갖고 안 빠지게끔만 만드는 전략으로 갈 거고 마치 소부장에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만 위에다 대롱대롱 매달아놓고 밑에는 박살내듯이 네. 그런 그런 장이 이제는 전력설비에서 나올 것 같고 이제는 우주 관련된 종목에서 핵 관련된 종목에서 수소 관련된 종목에서 아까 수소 ETF가 그래서 저는 많이 볼래요. 그래서 3년간 빠진 범한 피어셀, 두산 피어셀, S 피어셀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원전 해체주들 한전 KPS 보면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저는 억대로 투자해도 가능한 종목 그걸 찾으라면 저는 한전 KPS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무거운 한전 산업이 단기간에 80% 간 거 아세요? 그 무거운 것들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편하게 움직이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만약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되면 이렇게 파생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놀아나는 이런 시장이 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때는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이제 추세 매매예요. 그러면 그 어떤 의미예요? 뮤추얼 펀드가 들어오거든요. 네. 지금은 헤지 펀드가 들어와요. 갖고 도는 거예요. 네. 헤지 펀드의 주는 롱숏이에요. 추세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올려놓은 걸 빌려다가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슈가 나오고 막 호재 나올 때 빌려다 때려요. 롱숏 전략은. 공포 만들어갖고 오늘 왜 엔솔이나 에코프로보라면 이제 그런 것들은 공포 만들어 털면 밑에서 까꾸로 올려버려요. 마치 2월 달에 현대차 꼭지 4월 달에 삼성전자 꼭지 때 현대차가 26만원에서 21만원 주기가 이거 전번주에 설명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 들어오니까 현대차 꼭지 만들잖아요. 완전히 롱숏 아니에요. 이 집만 한다고요. 이게 롱숏 헤지펀드 아시아 쪽에 블랙록, 블랙스톤 대규모 애들이 이쪽만 해요. 미국은 가장 큰 게 버크셔 해서웨이 그 ETF 이것도 ETF인데 미국만 오니 하잖아요. 일본 잠깐하고. 얘네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선진국 지수 들어와요. 여러분들 어떤 뉴스 버크셔 해서웨이가 뭘 샀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또 달라지겠죠. 야, 한국 주식을 사네, 미국이. 이런 세상이 저는 2026년에 있다고 보고 있고. 시작이 될 수 있다. 예, 나는 네. 그게 삼성전자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시각이 쫙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연봉을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지금 1년까지는 아직도 고생입니다. 지금 금년은 그냥 헤지펀드에 갖고 노는 놀이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4가지 종목만 딱 보면 그날 기상도 나와요. 오늘 아침에 원웨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다 때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용 빼는 재주 있어요. 그냥 계속. 그리고 이 기계들은 강할 때 더 강화시키는 전략을 나옵니다.
같이 양매수했다가 이거 밑에 뚫렸어. 그럼 이쪽을 엎어버려요. 그래서 타방 공격을 한다고요. 그런데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안 뚫려요. 그럼 바꿔. 이렇게 단추가 작동을 합니다. 마치 그 매트릭스 영화 보시면 이상한 문어다리에 기계 그 같은 게 서로들 통하면서 합쳤다 흩어졌다 그거하고 여러분들은 싸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세계에서. 네. 그게 걔네들이 서로 통하면서 즉시로 초단위로 통화하면서 싸운다고요. 그거에 정보 이길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30분 단위다 사진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 시장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공격은 오히려 저는 PC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뺐다 올렸다 뺐다 이게 이제 75,000원 8만원이에요. 중시값 77,500원. 그래서 이 77,5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 탕 튈 때 그때 IT 소부장이 뭐가 제일 많이 가나. 오늘부터 안 빠지는 게 많이 갈 겁니다. 그렇게 수익률 게임 하시면 대충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3%나 급락이 나왔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의 현선물 강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찾자면 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시장의 앞으로의 큰 그림을 어떻게 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오늘 자세히 좀 짚어본 거고요. 그룹 개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개만 더 여쭤보고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전주에 LS그룹 낙수 효과로 LS 머티리얼즈 쪽을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대표님. 그룹의 개별주에는 낙수 효과가 있다라는 명언을 또 만들어 주셨었는데 여기에 대한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속성이죠. 뭐 LS 그룹을 언제 끝내냐. 네. 여기도 물 들어왔잖아요. 그럼 계열사 IPO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IPO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원전은 언제 끝나냐. 전번 시간에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런데 빌 게이츠의 테라 파워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상장이에요. 네. 얘 상장될 때 끝납니다. 그러면 LS그룹은 이제 LS일렉트론이나 LS전선이나 LS나 너무 올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딱 찍은 게 LS 머티리얼스가 25,000원인데 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덜 조정해요. 한 28,000원까지만 눌리면 있으면 다시 살라고 그러는데 조정을 안 주네요. 저는 올라간 거에 한 2, 3,000원 조정하면 얘가 이제 LS 일렉 같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얘가 이제 이 121선 얘가 대충 저는 4, 5만 원은 기본으로 간다고 봅니다. 시작이에요, 얘는. 모멘텀은요? 모멘텀은 여기도 그러니까 저장 장치, 네.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LS 그룹의 낙수 효과. 이게 담보같이 다른 것들 잡아갖고 그 자원 갖고 저는 LS 마린 솔루션하고 LS 머티리얼스 하려는 움직임 같아요.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은 18,000원까지 너무 급등해서 좀 조정해야 돼요. 네. 한 14,000원까지 조정하면 딱 좋은데 15,000원에서 안 깨면 거기서도 분할 매수. 그러니까 떨어질 때 두세 번에 나눠서 사보세요. 그러면 이건 다시 다음 파동은 2만 원 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LS 그룹은 남아있는 게 LS 마린 솔루션하고 LS 머티리얼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계속 그 신규 상장 IPO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연속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제 5월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뵈면 6월 달이 시작이 될 텐데 6월 달에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당장 31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PC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액분을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도 봐야 될 여기다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해야겠다는 대표님의 말씀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6월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대하면 좋을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겁내지 좀 마세요. 겁내지 말아요. 예.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저는 2025년, 2020년은 대한민국 장입니다. 네. 2025년과 2026년이요. 예, 대한민국 장이에요. 2027년까지. 이거는 저는 블랙록의 전략 같아요. 네. 예, 아시아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만 남았다. 그거 한번 믿어보시죠.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예, 좋습니다. 저희 내년, 내후년에도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계속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들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